이번 영상은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정말 상업용 부동산을 사면서 정말 중요하게 진짜 봐야 될 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빨리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 진짜 헛짓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더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실도 생기고요. 임대차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구역을 갔다 오면서 임장도 찍고 그리고 분석하는 그 상권에 대한 분석하는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다 상업용 부동산은 어느 곳에 통용이 돼요.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뭘까요? 자, 그쵸? 뭐 먹는 요식업이라든지 그 FM가 가장 많죠. FM이 가장 많고 그리고 뭐 밥을 먹는 것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매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 같나요? 삐까뻔쩍한 건물을 좋아할까요?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살려면 백화점을 가고 다른 큰 뭐 다이소를 가든가 그렇게 가죠. 우리가 주로 상업용 건물에서 F&B가 들어있거나 다른 어떤 업종이 있는 것들은 주로 소비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건 바로 레트로 감성이에요. 레트로 감성.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트렌드가 계속 오고 있어요. 레트로 감성. 그러면 이 레트로 감성을 내가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구옥을 사든가 아니면 옛날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트로 감성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새 건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차라리 신축을 하는 건 나아요, 오히려. 구조적으로도 요즘 맞춤식으로 신축하면 맞고, 그리고 센스가 있는 분들은 그 상권에 맞춰가지고 신축의 모양을 바꿔요.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이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역에서 봤던, 제가 임장을 했던 곳에서 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위치는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마치 나쁘지가 않은데, 이쪽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 한 건데, 이 겉에 외관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창도 좀, 이 샤시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자,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일반 건물로 보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 건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자 상권을 갖고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음식을 먹습니까? 어떤 곳에서 술을 먹습니까? 이런 건물 들어가서 술을 먹습니까? 아니죠. 보통 그냥 술집다운 건물, 그러니까 옛날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잖아요. 물론 겉에는 약간 좀 레트로 감성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는 깔끔하거나 아니면 좀 레트로 감성을 만들었거나 그 레트로 감성으로 만든 인테리어도 그걸 그렇게 만든 거지 지저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감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레트로 감성이라는 거는 지저분하고 낡은 게 아니고요. 그 레트로의 그 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무드가. 그 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 보시면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깨끗한 건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하지만 먹자 상권에서는 이런 게 잘 통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깔끔한 건물인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네모 바듯하잖아요. 그냥 네모 바듯. 우리가 늘상 보던 건물다운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뽑기방에 들어갔더라고요. 뽑기방. 뽑기방도 좀 한물 같죠. 지금 뽑기방도 지금 한때 대세인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세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층, 2층부터 시작하는 고층부들이 제가 자세하게는 다 보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공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 투자할 때 착각을 해요. 저도 건물 투자할 때 많은 수강생들 데리고 임장을 할 때 보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데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명도해가지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명도를 해가지고요. 이 용적률도 작고, 그리고 용적률을 더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용적물을 다 뽑아먹고, 다른 임차인들을 다 채워가지고, 임대수익을 늘리겠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하지만 이 방법이 먹자 상권에 따라 거의 안 통해요. 거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건물을 찾고 좋은 그런 쾌적하게 주차장도 잘 되는 걸 찾는 거는 보통 병원 같은 거,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좀 약간 뷰티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좀 깔끔한 걸 찾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에서는 먹히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상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상권에 맞는 곳은 당연히 예를 들면 대로변이에요. 대로변들 스타벅스 같은 게 뭐 허름한 건물에 입점하니까 그리고 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죠.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도 가까운 대로변에 아주 다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용적률도 거기는 또 일반 상업지라서 용적률이 뭐 3분의 1도 못 찾아 먹어서 이런 거는 당연히 때려 부시고 용적률을 끝까지 높이 세워가지고 다 채우면 거기에 맞는 임차는 당연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런 걸 찾는 임차는 있잖아요. 거기 맞는 역과의 거리도 많고 그런 임차들 있잖아요. 근데 먹자 상권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먹자 상권은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레트로 감성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건물에 때려 부셔가지고 신축하는 것도 돈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은 또 한정적인 그 구조를 써야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그 구조를 써가면서 겉에 번지르게 만들어서 그 겉에 번지르게 만든 것도 감각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 상권과 이 상권과 잘 맞아 떨어지는 이 외관을 만들고 내부도 구조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건물은 분명히 예전에 저도 애들 봤던 건물인데 임차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악덕 임차인이 있다거나 상권하고 잘 안 맞는 임차인이 있거나 이 분위기, 건물의 분위기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명도를 하고 새로운 임차를 받는 게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런 임차인이 아니고 잘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 내보내잖아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가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또 내가 사는 건물의 가격이 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40억 주고 샀던데 평당 가격이 지금 44평 정도 되니까 평당 가격 거의 9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은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평당 1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거의 평당 1억 가까우면 자, 1억에 가까운 건물에 내 건물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건데 그 1억에 가까운 임대차비도 나와야 되겠죠. 이게. 그럼 임대차비가 나와야 되면은 임대비를 높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먹자 상권에서는 임대비를 너무 많이 높이면은요, 들어오질 않아요. 임차인들이. 거의 F&B 임차인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좀 사람들이 먹자가 상권에서 이용하는 그런 상권 자체의 그 업종들은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가 임대차비 때문에 아마 임차인이 지금 아마 못 들어온 걸로 제가 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었냐면, 이 건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건물 입지도 굉장히 좋고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먹자 상권에 제가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 먹자 상권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피스 건물 있는 것처럼 깔끔한 건물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도 그냥 건물주들은 뭐 깔끔하게 건물 해고 싶으니까 이거 나도 깔끔하게 바꾸겠다 막연하게 상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바꾸다 보면 공시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 투자 간단합니다. 그 상권에 맞는 걸로 임차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상권에 맞는 분위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깔끔한 리모델링 건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먹자 상권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로변, 역과에 가까운 거리 대로변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먹자 상권일 때는 그냥 이 레트로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게 뭘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임대료를 높이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적정한 임대료에서 이 임차인들이 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요런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꾸준하게 임차인이 영업을 잘하면 나도 임차비를 꾸준하게 연 5%씩 올리면서 일정 기간 됐을 때 나도 요 정도 수익을 먹고도 엑시트해야 되겠다. 요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그 중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그냥 명도하고 리모델링 하면 그 새로 다시 임차 받으면 임대차가 계산되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의역 갔다 왔고 임장까지 하고 설명까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봐주시고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투자할 때 내 상권에 따라서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축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고 차라리 임대차비를 낮춰가지고 주변 상권에 비해서 임대차비가 경쟁력 있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